7월 27일 법률방송 로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하루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법원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범행을 정점에서 지시하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면서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전 청와대 수석, 문체부 장차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있었다. 오늘 김기춘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가 남아있는 피고인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명만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문학의 블랙리스트 선고 관련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형량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유무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박영수 특검팀은 그 직권남용과 강요죄 이 두 가지 부분을 큰 줄기로 해서 김기춘과 그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를 했는데요. 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직권남용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네. 강요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강요 부분이 무죄가 나와서 특검이 구형량의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고 네.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피고인들이 뭐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뭐 자신에게 주어진 뭐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남용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했는데요. 네. 뭐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명목적으로도 직권남용에 분명히 해야 된다. 다만 협박으로 볼 행위는 보기 어렵다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네. 뭐 권한을 남용하긴 했지만 강요나 협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7명 가운데 6명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왜 그렇게 판단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13일 국감에서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을 네. 했는데 바로 이 부분, 국회에서 증언을 위증을 했다.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 실제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블랙리스트가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위증한 혐의, 그리고 실제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실행에 옮기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이 한 역할이 뭐 없었다라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건데 김기춘 전 실장도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뭐 어떤 이유인가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그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 비유하면서 네. 자신은 혐의가 없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에 선다. 나는 무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네. 김 전 비서실장은 뭐 문체부 장관에게 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채택이 됐고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오랜 경력의 법조인이라는 점이 또 형이 가중되는데 역할을 네. 많이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시와 승인을 내린 장본인임에도 말씀드렸듯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네.
특검이 블랙리스트 기소하면서 7명 중에 오늘 6명이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 명 더 남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네. 재판부가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네. 바로 이 김종덕 전 장관의 형량을 선고하면서 했던 말인데 네. 결국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거를 이 현재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네. 감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편향된 정보 지원을 바로잡는 뭐 비정상의 정성화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결국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고 네.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몸통이라는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오늘 국회에선 국정농단의 근원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오늘 여야 의원 130명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 이름입니다. 10글자로 줄이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입니다. 법안은 불법, 부정축제한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의원 모임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에선 김성태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13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의 검찰 수뇌부 승진 및 보직 인사가 오늘 단행됐습니다. 키워드를 압축하면 세대 교체와 물갈이로 요약됩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인사 규모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한 축소 기조에 따라서 네.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49자리에서 44자리로 5자리가 줄었는데요. 네. 오늘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모두 36자리에 대해서 단행이 됐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인사 태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는 다 바꾼 것 같은데 고검장 인사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미 다 나가고 공석 상태였던 네. 고검장급 자리 5곳에는 문 총장의 연수원 기수 한두 기수 아래인 19기, 20기가 모두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아, 5자리가 모두 승진으로 발령이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기 2명, 20기 3명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요. 네. 우선 19기에서는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 고검장으로 또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대구 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네. 또 20기에서는 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광주 고검장으로 그리고 김호수 서울 북부지검장이 법무부 연수원장으로 각각 승진을 했습니다. 네. 조은석 신임 서울 고검장은 네. 2014년 그 세월호 수사 당시에 네. 대검 형사부정으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과실치사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법무부와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수사 일선에서 좀 비껴나가서 초임 검사장급이 배치되는 자리이기도 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연수원 동기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밀려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네. 검찰 내에서 조금 퍼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어쨌든 서울 고검장으로 부활을 한 건데 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도 좀 볼까요? 네, 이번 인사에서 네. 총 12명이 차관급 대우로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네.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22기에서 3명, 그리고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에서 9명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뭐 중앙지검 2, 3차장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게 된 게 눈에 띈다면 띄는 부분이네요.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수원 23기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7월 검찰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을 큰 대자를 써서 대윤, 네. 또 이에 빗대서 소윤이라고 불리는 네. 연수원 25기 윤대진 검사가 중앙지검 선임차장인 1차장 직무 대리로 발령이 네. 났었습니다. 이 지검의 동기와 선배가 그리고 선임 1차장보다 2, 3기수 정도 선배들이 2차장과 3차장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 검찰 관행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이 좀 펼쳐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인사는 이들 2, 3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내보냄으로써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들도록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를 만들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검 인사는 어떻게 됐나요? 이 검사장급인 대검부장 먼저 승진 인사를 좀 보면은요. 네.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가 형사부장으로, 또 배성범 안산지청장이 강력부장으로, 또 네.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이 공판 송무부장으로, 네.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과학수사부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네. 뭐 다른 인사들은 더 어떻게 됐나요? 네, 이 대검과 전국 검찰의 기조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차경환 현 서울고검 차장 검사가, 또 네. 전국 특수부 사건을 지휘 총괄하는 반부패부장에는 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또 공안부장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문무일 총장의 이 검찰 운영 기조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자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자리에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차경환 검사장을 보냈다는 것은 문무일의 검찰 기조를 어느 정도 좀 내다보는 그런 인사가 필요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우현 반부패 부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의 이른바 적폐청산과 관련된 전국 특수부 사건을 지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따라서 물론 일선 수사는 윤석열 지검장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 담당을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건 간에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네. 등등의 검찰 개혁 국면에서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좀 입증해야 된다라는 좀 막중한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권익환 대검 공안부장의 경우에는 사라진 대검 중수부처럼 현재 네. 대검 공안부 존폐 논란이 있는데요. 네. 문 총장이 신임 공안부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네. 대검 공안부를 지속해야 된다는 의지를 좀 대내외에 비친 것이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법무부 실국장 인사도 좀 볼까요? 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조상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승진 임명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과 실행 과정에서 네. 박 장관과 문무일 총장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이고요. 네.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고기영 대정지검 차장 검사가 역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네. 통상 검찰 출신을 맡아오던 이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인사는 오늘 발표가 따로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이 독식해오던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뇌정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법무부 법무행정 업무에서 검찰은 좀 손을 떼라는 이른바 네.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성 검사장 2호 탄생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춘천지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지검장에서 이번 인사에서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난 조희진 검사장에 이어서 네. 여성 2호 검사장으로 이제 발령이 난 겁니다. 네. 또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가 됐었기도 했죠. 유상범 검사장이 완전 한직인 사실상 맡은 업무가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뭐 나가라는 소리네요, 사실상. 네. 검찰 개혁 및 부패 사범 척결 과제 수행 인사다. 오늘 뭐 검찰 인사를 이렇게 법무부가 자평을 했던데 그대로 되는지 관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출산 계획과 생활비 마련 방법까지 조사하는 현행 인구주택 총조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시민 A씨가 인구주택 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사회 경제 현상의 분석과 정책 수립,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조사 항목 쉬운 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UN 통계처의 조사 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범세계적 조사 항목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3호 10만 원 룰로 인해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견된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절차와 행태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여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지난 8일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해온 여성 행정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외교부는 지난 21일 징계위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이 10년 넘게 끌어온 이중섭, 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에 대해 가짜 그림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및 제76회 변호사 연수회를 내달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합니다.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7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